네, 4월 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재밌더라고요. 이사를 가는데 막 엄청 많이 챙겼어요. 이 친구는 뭐 자동차도 챙겨야 되고 TV 엄청 빅사이즈 TV도 챙겨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막 뭐 챙길 게 많아요. 챙길 게 엄청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은 XRP만 들고 가는 거예요. 이사 갈 때 다 필요 없어. 야, 그게 다야 필요한 게? 이러니까 난 XRP만 있으면 돼.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가져와 봤습니다. 약간 우리가 조금 많이 끄덕끄덕하면서 동의가 되고 이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XRP 한 개만 있어도 뭐 세계 여행을 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시대, 그런 때,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상황이거든요. 3월 22일부터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라서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0.51달러 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지금 이게 지금 0. 이 3월 21일 날 0.37달러였어요. 0.4달러 아래 자리하는 게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0.59달러 찍고 지금 0.51달러에서 조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만큼 아직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를 조금 뒷받침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면 황소 세력이 0.56달러에서 0.58달러 이 오버헤드 저항 구간인데 여기를 뚫어낼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실패할 경우에는 0.47달러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0.43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투데이 같은 경우에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일간 차트 기준으로 XRP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50일의 어떤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일 이동 평균이 200일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섰기 때문에 와우, 강세 가능성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0.589달러 찍고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하면서 조정받으며 랠리가 좀 가라앉은 상황이긴 한데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골든 크로스가 일간 차트에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포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골든 크로스가 이 상승 추세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신호라고 당연히 보기는 어렵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사실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냥 기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유투데이가 이번에 예를 잘 들었는데 2022년 10월의 경우에도 XRP가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었는데 그때 무슨 일 있었냐? FTX 사태 벌어지면서 다 그냥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차트가 기술적으로만 꼭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또 이슈적으로 어떤 외부 충격 하나 오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어떤 변수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발생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이제 황당한 일들 많잖아요. 갑자기 막 중국이 막 비트코인 때리면은 난데없이 이렇게 막 또 쏟아져 내리고 테슬라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비트코인 결제 지원 중단한다 그러니까 또 비트코인 쏟아져 내리고 참 그러고 보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참 많이 놀아났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젠가 보니까 또 트위터 로고가 돌아왔더라고요. 시바견에서 저기 다시 파랑새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치코인 또 쏟아지고 참 약간 어느 한 머리 좋은 천재 괴짜의 어떤 장난질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놀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차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상황을 보이다가도 외부에서 뭐 하나 빵 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투데이가 일단 골든 크로스가 올해 들어서 처음 일간 차트에서 형성됐다라는 의미 있는 소식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100% 상승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함께 FTX 어떤 사태 상황을 작년 상황과 작년 골든크로스 상황과 곁들여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리플 소송 과연 판결이 언제 나올까?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존 디튼 아저씨가 장사를 참 잘해요.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살짝 나름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제시를 해주면서 글로벌 크립토 미디어 일면을 지금 다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크립토 전문 변호사가 됐어요. 예, 글로벌하게. 셀프 브랜딩의 거의 가장 최근 한 10년 동안 제가 본 셀프 브랜딩 성공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존 디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정말 어떤 시골의 어떤 그냥 이름 없는 변호사에서 크립토 진영을 대표하는 굉장히 조금 임팩트가 있는 인물로 이 셀프 브랜딩이 되어버렸습니다. 셀프 브랜딩은 누구처럼 하면 된다? 존 디튼처럼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어떤 교훈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번엔 5월 6일 판결 가능성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5월 6일? 5월 6일 뭐지? 5월 6일이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보고 정신이 좀 벌떡 났었는데 이 근거는 일단 도버트 챌린지였습니다. 도버트 챌린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3월 6일에 제가 이제 그날 리플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 도버트 챌린지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면서 SEC 핵심 증인의 증인 채택이 배척됐어요. 기각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버트 챌린지가 이 전문가 증인에 대해서 배제, 이의 신청하는 절차인데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통상 이 판결 약식재판 판결을 내리는 거 보니까 이 도버트 챌린지 이후에 60일 안에 판결을 내리더라. 뭐 요런 또 희한한 걸 찾아냈어요. 근데 존 디튼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3월 6일에 이제 도버트 챌린지 판결이 나왔던 거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패트릭 두디, 이 두디 완전 두들겨 맞아 두디 기억하실 겁니다. SEC 측의 전문가 증언인데 이 사람이 골 때린 멘트를 했었거든요. XRP 투자자들은 투자 계약을 목적으로 XRP를 매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 증언, SEC 측의 전문가로서 전문가 증언을 법원에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존 디튼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이 양반은 XRP 홀더 한 명도 인터뷰 안 하고 이런 의견 정리해서 낸 거야. 엄청 깼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가 XRP 글로벌 홀더들 7만 명 의견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투자 계약을 한 적도 없고 투자 계약을 목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다라는 XRP 홀더들의 입장을 직접 제출하게 된 이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해준 게 패트릭 두디 이 두디 아저씨가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이 3월 6일에 이 도버트 챌린지 판결을 내리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패트릭 두디의 전문가 증언을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리플이 오씨 진짜 이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커졌던 거죠. 그래서 패트릭 두디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다라는 리플 측 주장은 수용한다. 이 투자자의 의도에 대해서 제3자 이 새끼가 네가 뭔데 이걸 일반화시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속에 들어가 봤어. 제 기억에 제 마음속에 패트릭 두디가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쥐가 뭔데 내가 투자 계약을 했다고 쥐가 판단을 해. 이 얘기를 조금 이제 판사의 멘트를 통해서 판사답게 멘트를 한 게 투자자의 의도에 대해서 제3자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기 이때도 이게 당시 상황이거든요. 3월 6일 날짜인데 이 브레이킹 속보 달면서 막 나왔던 거예요. 엑스퍼트 넘버 원 첫 번째 전문가였던 패트릭 두디의 전문가 증언이 익스클로드 배제됐다. 완전 이때 엄청 핫했었죠. 예. 어쨌든 이 도버트 챌린지 이후에 60일 뒤에 60일 안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통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데드라인은 이제 5월 6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 디튼이.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원래 3월 전망이 나왔던 거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통상 약식재판 판결을 내릴 때 과거 사례를 보니까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 60일 뒤에 내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12월에 마무리되고 60일 아니고 석 달. 그래 12월에 마무리되고 석 달 뒤니까 그럼 3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3월 기대감이 엄청 커졌던 건데 그게 이제 꽉 났잖아요. 어쨌든 그냥 지나가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딱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5월 6일에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신박한 근거를 대면서 두디가 배제된 거를 가지고 도버트 챌린지를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되게 재미있게 전 느껴졌었는데 어쨌든 뭐 5월 6일이 됐든 뭐 언제가 4월 말이 됐든
조만간 좀 이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좀 의미 있는 소식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과 다소간의 약간 답답함,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XRP 홀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빌 모건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분석을 잘해요. 잘하는데 좀 어려워요. 내용이 보통 좀 어려워서 예를 들면 존 디튼이나 제레미 호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단순한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빌 모건은 진짜 깊어요. 딥해요. 딥해요. 드라마 작가로 치면 약간 김은희과, 김은희 작가처럼 뭔가 이 장르적으로 딥해요, 되게.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분석이. 빌 모건이 제시한 분석은 딱 보면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평소에 제시한 어떤 분석과 전망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쉽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빌 모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는 리플의 XRP 가격 통제를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SEC가 주장하는 거는 리플의 어떤 리플랩스의 중앙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XRP 가격을 리플이 통제를 하고 있다. 이건 그래서 탈중앙화가 덜 된 거야. 그래서 증권이야. 뭐 이게 SEC의 지금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리플이 XRP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거를 SEC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EC의 어떤 내부 분석을 역으로 SEC는 리플이 XRP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XRP는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내부적으로 전문가 증언이 나왔던 건데 근데 사실 SEC가 주장하는 것처럼 리플이 XRP 가격을 통제를 한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이거 어떻게 입증할 건데 불가능하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 소린가 봤더니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 리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SEC는 리플 랩스가 XRP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XRP가 됐든 다른 알트코인들이 됐든 뭐가 됐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왔어. 2018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리플사의 XRP 가격 상승 조치에 대해서 사실 SEC는 설명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주장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쟁점을 잘 찍은 거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바라보기 어려운 지금 쟁점을 잘 캐치를 한 건데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입증하려고 저런 주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들 보면 야, 이거 승소라는 거, SEC 승소라는 거는 이 법률적으로 봐도 불가능하겠구나.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건 우리가 정서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봐도 간단치 않겠는데?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